다음 내리실 역은 조국역입니다. 조국.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안타까워. 이상하게 이 양반의 사진만 봐도 눈물이 픽 나라. 왜 마스크 쓴 그 SNS 프사를 보면 그것만 봐도 약간 가슴이 찡해.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지. 얼마 전에 직접 상가에서 봤을 때 봤죠 우리. 되게 고맙고 뭉클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지. 살아 계셔 중으로서. 그때가 박원순 시장 빡 돌아가실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있었던 상장, 직인. 지금 검찰은 그런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일단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아들이 동양대로부터 상장을 받아요. 그 상장의 직인을 위조해가지고 조민 자기 딸한테 위조해가지고 줬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재판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검에 포렌식 전문가까지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파일이지 이걸 입증하려고 하고 재판부는 되게 황당해하고 픽셀이 다르다 이런 논쟁이 있고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방송을 들은 것처럼 야 HWP 못 쓰는 그러니까 최소한 HWP 못 쓰는 사람이야. 한글 못 쓰는 사람이야. 정경심은 그랬더니 바꿨어 이제 한글에서 워드로. 어제 방송에 수요일날 방송에 그런 얘기 했었지. 워드와 HWP의 차이 같은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정변 애초에 공소장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은 중요치는 않아요. MS 워드로 위조를 했는지 한글로 위조를 했는지 메모장으로 위조를 했는지 하나도 중요치 않고 위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글로 했는지 MS 워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글로 했다라는 그 언론의 발표 자체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와버리고 사람들 뇌리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한글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경심 교수님이 한글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는 MS 워드로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주장을 하는 순간 재판장 머리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죠. 이 새끼들 수사 제대로 안 했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여기 재밌는 디테일인데 재판부가 보니까 아들 표창장하고 딸 표창장하고 아들 상장의 그 직인이 서로 모양이 다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 중요한 키워드로 기사로 돌았어요. 이게 도대체 그게 맞다는 건지 조작했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들 상장의 직인하고 딸 상장의 직인의 크기가 다른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포렌식 전문가 대검에 있는 포렌식 전문가를 다 데려와서 요거는 한쪽으로 늘린 거다 해가지고 아들 상장은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그거를 딸 상장에는 늘렸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쉴드가 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기소장을 위배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직인 파일을 그대로 어려 붙였다고 썼어 공소장에. 근데 막상 보니까 아들 상장의 직인과 딸 상장의 직인이 달라. 그러니까 이 공소장 자체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망신 한번 왕왕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맨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아요. 아예 맨 처음부터 포토샵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스캔을 떠서 직인 파일을 패스를 걸어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했다고 하면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람들이 그래라고 동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동조는 누가 했냐면 나이 드신 보수의 어르신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고. 직인 파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 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 장을 빼야 될 때는 직인 파일 통해 바로 인쇄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직접 직인을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직인 파일은 기본적으로 아들 상장이든 딸 상장이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 딸뿐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만들었던 상장들은 다 직인 파일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공소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냐 말이에요. 당연히 똑같아야지. 근데 그 직인 파일, 그러니까 검찰의 원래 주장이 뭐였냐면 아들이 상장을 받은 게 있어. 최성희한테. 요거를 그대로 직인 파일만 스캔해가지고 조민 표창장에다 위조했다는 이런 논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새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상장 하나 달려고 하면 될 거를 컴맹이 이제는 뭐 한글에서 워드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상장을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재밌게 본 게 이렇게 뭐 직인이 크기가 달랐는지 어쩐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이 표창장 원본이 없잖아요. 박지원 의원의 핸드폰에 그렇죠. 그것만 있어요. 그건 사본이고 그리고 검찰이 뭐 확보를 한 사본 등 그러니까 사본으로 추정되는 그것만 있는데 왜 도대체 포렌식 전문가가 나왔을까요? 사본은 이게 전자화된 증거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원본을 복사한 어떤 증거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조민이라는 사람. 그러면 이 조민이라는 죄송합니다 조민 씨 이름을 언급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 아는데 뭐. 예. 그 표창장 부분에 직인이 조금 늘어져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복사 과정에서 그냥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류예요. 말 그대로 검찰 주장처럼 직인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붙을 했으면 이게 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늘어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모양이 다르냐. 검찰은 분명히 아들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인 거라고 했는데 그럼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픽셀이 동일하다. 이에서 픽셀이 동일하다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동일 레이어에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인 파일을 클릭해 보면 동일 레이어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하나의 레이어로 잡힌다. 이렇게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동일 레이어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웃긴 주장이냐면 사진 파일 크기가 달라져서 늘어졌는데 픽셀이 동일해질 수 있나요? 동일한 파일을 갖다가 픽셀 이게 사진을 늘렸어요. 그럼 픽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달라지니까 픽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입자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이밀고 있는 상장은 뭐냐면 부산대 의전은 압색했을 때 그렇죠. 조민 자기소개서에 첨부돼 있던 그 사범 상장인 거예요. 그 상장이랑 조민 씨 동생 그 정경심 교수 아들이 받았다는 상장이랑 픽셀이 똑같다 그 얘기가 그렇죠. 없나? 거기에다 픽셀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재밌고 두 번째가 저는 여기서 정말 빵 터졌는데 동일 레이어로 찍힌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조민 씨의 표창장을 발급했을 때 그 디지털 파일이 아닌 이상은 사본을 갖고 와가지고 레이어를 찍은데 동일 레이어로 찍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레이어 작업을 한 파일이 아니니까. 봐봐요. 근데 동일 레이어로 찍힌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 주장 자체가 선후 관계가 뒤바뀐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것만큼 유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언론이 계속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관련해 가지고 직인 파일 뭐 등 상장 관련해 가지고 제목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의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들 상장과 딸 상장이 동일 그러면서 뭔가 진짜로 갖다 쓴 것 같은 뉘앙스를 엄청 활용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 파일들 스캔을 한번 해가지고 사본도 스캔도 안 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화면에 보는 72 dpi거든요. 근데 진짜 동일 레이고 동일 픽셀이면 300 dpi 정도로 엄청나게 해상도를 크게 스캔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동일 픽셀이라는 것들이 엄청난 점이잖아요. 우리 하나의 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본에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맞을 거다 포렌식을 옮긴 것은 포렌식 하시는 분이 잘 모르신 거죠. 이것도 포렌식도 아니에요. 포렌식일 수가 아니 디지털 포렌식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조민 씨의 상장은 사본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파일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A4 용지에 그렇죠. A4 용지죠. 인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직인이 늘어졌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왜 인쇄하면서 잘못할 수 있는 건 우리 많이 겪잖아요, 흔히. 근데 이거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직인 그 정본과 사본이 다르다는 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코미디예요. 왜 디지털 파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 그걸 지들이 스캔해가지고 파일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 방식인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4번의 픽셀이나 그 해도 픽셀이 안 나와요. 그렇게요. 픽셀 단위가 엄청 작은 건데 그 팀이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조미 씨 이야기하면서 이름 공개해서 미안하다 그랬죠. 그 말은 대통령 못 모시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검찰이 그런 짓도 했단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나온 경력 증명서 2장을 공개하면서 이걸 위조했다. 이게 상장 위조하는 방식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 사실로 놓고 정경심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재판장 판사한테 예단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정경심은 원래 이렇게 조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라면 재판이죠. 라면. 그러니까 증명서 2건을 공개해가지고 이게 위조라고 주장한 다음에 이게 위조라면 이것도 위조일 것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증명서 2건이 공개된 게 이게 위조라는 것도 입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설을 사실로 그냥 그렇죠. 확인해 놓고 예. 계속 모욕주기 방식으로 가면서 판사한테 정경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쉽게 표현하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나와서 3천만 원 받았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받았다라면 이거는 주가 조작일 것이다. 주가 조작이라면 유시민은 유죄다. 이런 식으로 가듯이 가설, 정설 만들고 가설, 정설 만들고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뭘부터 막아야 될지가 정말 애매해져 버려요. 이제 지금부터라도요 검찰은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이 상장을 갖고 대한민국의 그 우수하다는 검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직인 파일이 똑같네만에 아니 둘이 동일하다고 기소를 했는데 왜 재판장이 물어봐요? 왜 이거 다르죠 모양이? 늘렸기 때문이죠. 동일하다며 이 새끼야. 당연히 총장 직인 파일은 당연히 동일해야 맞잖아 사실은. 뭐 희한한 놈들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검찰력은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진짜 지들 말처럼 주가 조작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가짜로 하거나 뭐 그 사기치고 다니거나 윤석열 잘한 것처럼 무슨 대출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거나 이런 수사를 할 생각하지 않고요. 조국이 유죄해야만 되는 이 불쌍한 검찰 누가 만들었습니까? 벌매 임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조국이 유죄해야 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임진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세 글자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 윤모 씨라고 해도 됩니다. 윤석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 표창장 위조가 아니다라는 쉬운 문제를 자꾸 맞다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 직인 파일만 가지고도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은 아니고 계속 보도가 쏟아지잖아요. 그 PC에 있었다 없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픽셀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언론 보도로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요. 이런 피로감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게 있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나요? 윤석열한테. 네, 골동품 감정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명이 길면 가짜다. 네. 설명이 길면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 정변을 봤을 때 욕 먹더라도 소신껏 말해봐요. 이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도죠. 이게 유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만 갖잖아.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지금은 그런 방식이에요.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미지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걸 막 동원하는 가짜 방식. 사실 다 불법에 가까워. 막 표적 수사해가지고 별건 수사해가 다 불법에 가깝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받는 타격은 엄청 커요. 그렇죠.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사모펀드 건보다 더 크다고 나는 봐. 그게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공소장 2개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턴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난 내가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뭘 위조하고 그랬을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막 모으는 과정에 사실은 그게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껏 할 수 있는 것을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들을 다 긁어서 누군가를 털었다면 어마어마한 유죄가 나와야 될 정도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경심이 유죄면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학부모들은 다 유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반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해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정시가 아닌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학생이 성적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식으로 동기화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서 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토록 하자. 이 과정이었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원래 그 체육도 과외하는 나라 아니에요. 도덕도 과외하던데. 그런 식으로 성적을 올리려는 그게 어떤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경쟁화가 되면서 그런 정성평가마저 경쟁화가 되고 교수들 사이 교수들 부모를 교수를 뒀거나 뭐 잘 나가는 사람을 교수로 뒀을 때 뭐 인턴십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 법이 용인하고 정시 위주, 시험 위주의 우리 사회를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부작용 같은 거지. 이거를 형사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인턴 활동을 10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시간 했다고 끊어줄게 3시간만 하고 가. 실제로 업무에 걸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불법으로 바라보면 다 범죄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었죠? 라고 물은 질문은 굉장히 잘한 질문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원 입장에서는요. 증거인멸 뭐 PC를 숨겼다라든지 김경모 PB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어요. 법과 원칙대로만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그 굉장히 신뢰가 있어서 정말로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구조에서 똑같이 영장이 올라갔다면 절대 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안 받아들여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안 받아들여줘도 죄송합니다. 영장을 받아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장을 받아줘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약간 개인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증거 인멸 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주장에 불과했어요. 말 그대로 노트북 가방은 있는데 노트북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야. 이런 수준의 했는데 과연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을 했다는 확증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법원에서도 그런 영장 받아주기 힘들 거예요. 정말로 영장을 받아줘도 되는 상황에서 영장을 내주고 싶은 판사를 만난 결과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컴맹들은 절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합니다. 다 시키거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절대 본인이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정답. 그래서 검찰은 그 정경심 교수님의 컴맹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능수능란한데 못하는 척한다. 예.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영문과 교수죠 이분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쓸데없는 게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잘 알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스마트폰을 잘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더라고. 스마트폰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정경심 교수는 내가 봤을 때 영문과 교수시다면 대략적으로 보면 HWP를 거의 사용 못했고 워드만 썼다 정도로 보면 그랬더니 또 이제 워드로 위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텍스트만 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HWP든 MS 워드든 간에 표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정밀하게 갖다가 진짜 상장처럼 보이게 이조하는 건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MS 워드로 안 됩니다. MS 워드를 아주 고급의 포토샵 프로그래밍이라 차라리 그림판을 썼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이해하겠다고. 그림판이 뭔지는 알죠? 요즘 그림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림판으로도 PNG 파일 같은 걸 만들어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림판 절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라리 그림판이 MS 워드보다는 그렇죠. 설득력 설득력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